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요령 8조에서 9조까지 규정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반 구성, 그리고 교차 손해평가라는 게 어떤 건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조 손해평가반 구성 등 돼 있죠. 그래도 시험 문제가 요 법 규정이 잘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항에는 어떻게 돼 있나 보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평가일정 계획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는 어떻게 됐냐면 요것이 이제 조금 이번에 바뀐 내용이에요.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 이런 게서 그냥 요 내용 그대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사실 뭐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과거에는 1인 이상 포함하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면 이제 맞다 틀리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5인 이내니까 한 명으로도 해도 되고 두 명으로도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5인 이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누구를 5인 이내로 하죠? 예,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거 손해평가하는 사람들, 그쵸? 예, 이 사람들로 구성하는데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제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 또한 당연한 얘기를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냐면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그죠? 이걸 갖고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 본인하고 또 본인의 아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냥 손해평가를 엉터리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로 손해평가만에 구성하면 안 된다. 배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또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해봐보세요. 자기가 모집한 계약 체결했는데 어떤 사람 야 이거 농작물 재보험 하나 들어 해갖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보험 모집인도 되지만 또 손해평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해평가인이거나 손해평가사거나 손해사정사라면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가 모집한 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팔이 안으로 굽다고 또 불공정하게 손해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경우는 배제한다 이런 거고요. 사망은 뭐냐면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이건 뭔 의미냐면 이 보험 가입자가 상호 손해평가한다. 이 가입자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험도 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손해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보험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서로 상호간에 30일 이내 어떤 B라는 사람이 나의 그 계약건에 대해서 손해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또 그 사람의 손해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또 가서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때 나한테 좀 이렇게 굉장히 그냥 불공정하게 손해평가를 했어. 그럼 나 또한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좀 후하게 해줬어. 그럼 나 또한 그렇게 후하게 해줄 수 있고 이럴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는 가입자 간의 상호 손해평가하는 것은 손해평가반에서 배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규정을 두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실시했어요. 손해평가. 지금 여러분들이 손해평가했는데 검증조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손해평가한 걸 가서 또 검증조사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실시한 거에 대해서 검증조사나 재조사는 당연히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안결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차 손해평가도 이게 우리가
농업재해보험법 법 11조 손해평가 등 그 법 규정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죠? 예,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규정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법 규정 그대로 내놔놓고 뭐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법 규정만 알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교차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보험 가입 규모라든지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색깔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했죠. 완전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가입 규모나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해서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군구를 누가 선정하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재해보험 사업자가 이렇게 선정한 시군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이라든지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교차 손해평가를 담당한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해야 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자치구 내에서 상호 이렇게 교차 손해평가를 하는 거예요. 시군구 밖에서가 아니고, 그렇죠? 시군 자치구 내에서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3항에는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2항에 따라서는 지역 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되어야 한다 해놓고, 다만 그러나 예외가 있죠. 예, 어떨 때는 거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평가 인력이 부족 등으로서 신속한 손해평가 불가피하다 판단된 경우에는 지역 손해평가인 1인 이상 이렇게 포함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법 규정 그대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령 구조에는 피해 사실 확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빨갛게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법 규정만 가볍게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 보험 가입자가 책임 기한 중에 피해 발생 통지를 한 때 보험사고 났어요 이렇게 통지를 했을 때는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가서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났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죠? 피해 사실 확인이에요. 이 피해 사실 확인이 뭐죠? 예, 우리 손해평가사의 업무잖아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과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뭐죠? 예,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의 업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한 개. 결국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가 뭐냐? 그냥 가서 보험 목적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피해 사실 확인이다 하는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사항 중에서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 통보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서 손해평가로 현장에 가야 되는데 가입한 농지가 몇 스퀘어 미터인지 어떤 품목이 가입됐는지 이런 거 또 평균 수확량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야만이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상 전부를 알려주는 건 잘못된 거 있죠.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다가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만 오늘은 법 규정을 공부하셔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7에 나온 거. 7에 두 문제나 나왔네요. 손해평가사 갑을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 모두 고른 것을 배제해야 되는 게 어떤 건가? 갑의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거. 이거 배제해야 되죠? 갑의 이해관계자 모집한 거 배제해야 되죠. 그죠? 갑의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는 괜찮아요. 이거는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재조사나 검증조사는 배제해야 되지만 요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배제해야 되는 거는 가나 요것이 배제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기출 7이에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손해평가에 관해서. 자,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것이 옛날에는
요렇게, 요 규정이 아니었겠죠. 기출 칠할 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정한 겁니다. 현재 새로 개정된 법 규정으로 수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2번. 교차손해평가에 있어서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지역손해평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아니죠? 그죠? 다만 그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뭐죠?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렇죠? 가볍게 공부를 해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3번.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예, 당연하게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가 여러분들한테 줘요. 즉 LH농협 손해보험에서 딱 그 현지조사서라고 딱 줍니다. 그리고 그 이제 현지조사서의 내용이 잘 봐보면 뭐 평년 수확량이 얼마고 그 가입 면적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자, 4번.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상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 통보해야 한다. 법규정 그대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맞고요. 2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럴 때 신속한 손해평가 이럴 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자, 이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세요 했습니다. 그죠? 모두 고르세요 했죠. 자, 보겠습니다.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것은 평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배제해야 되는 경우 맞고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거? 예, 당연히 배제해야 되죠? 맞고요.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건 아니죠. 그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관한 재조사나 검증조사는 배제해야 되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와 동일한 형태로 만들었는데 예상문제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이걸 갖고 시험 전에는 예상문제 가지고 딱 시험 뭡니까 마지막 마무리 한번 딱 문제 풀어보고 시험장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예상문제 42번.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자구를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 이게 이번에 새로 바뀐 법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2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군, 자치군에서 손해평가 경력이나 타지역 조사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 손해평가 등을 담당할 지역 손해평가를 선발해야 한다. 쭉 읽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죠? 그렇죠. 예, 누가?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지역손해평가를 선발하고 하는 게 누가죠? 재보험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렸습니다. 3번, 4번 맞는데 그대로 이제 복습차 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역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나 고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4번.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계약상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 통보해야 한다. 그죠? 법규정 그대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8회, 9회, 10회 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규정 양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 법규정 갖고 계속 내는 겁니다.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재조사에 해당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 구성에서 배제해야 되는. 뭐 그렇죠. 자기가 실시한 걸 검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 그럼 벌써 일개 답이 나왔어요. 2, 3, 4번은 어디가 틀렸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경우로 해당자는 구성에서 참여할 수 있어? 아니죠. 모집한 것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어요. 3번. 손해평가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 손해평가반 구성하고 손해평가반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뭐가 틀렸죠? 그렇죠. 손해평가인이 무슨 손해평가반을 구성합니까? 누가 하죠? 재보험 사업자.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틀렸네요. 4번.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반을 뭐 그냥 5인 1을 구성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9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또 손해평가반 구성 나오고. 손해 그 구성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걸 구는 거예요. 손해평가반은 재보험 사업자가 구성한다. 맞죠? 보험업법 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인이 손해평가반에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3번. 손해평가반 2인과 손해보조인 3인으로 구성할 수 없다? 아니죠. 예.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평가인. 예.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손해평가반이 뭡니까? 이 보조인이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법 개정이 좀 뭐 수정되고 말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요 보조인이 들어간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회 때도 요것이 이제 뭡니까? 보조인 3인으로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없다 했으니까 요게 틀린 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조인들은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누가 포함되어야 되죠? 손해평가사나 손해평가인이나 손해사정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회 또 나왔네요. 교차 손해평가. 옳지 않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매 강의마다 무조건 놓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6강으로 진행하는데 거기서 9문제가 나오니까. 아셨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했어요.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지역손해평가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맞고요. 교차손해평가를 위해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몇 인 이상이 포함되죠? 1인 이상이잖아요. 근데 2인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쵸? 예. 이거 암기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쵸? 예. 3번.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할 때 타지역 조사 가능성 여부는 고려 대상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맞고요. 재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보험 가입금이라든지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 등을 선정해야 한다. 이것도 법규정 그대로 있으니까. 맞죠? 완벽하게 안개지 않고 가볍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상법보험표는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법규정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반해서 농업재보험 법령하고 손해평가 이런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가볍게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0회에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반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반별로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죠? 재보험사업자가 하는 거 맞죠? 2번. 손해평가반은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이 돼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에 한 명은.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1인을 포함해야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그 규정이 사라진 거예요. 이 보조인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면 이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포함된 상태에서 뭡니까? 손해평가인이 보조인이 포함되든 이런 건 상관없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중 하나에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인 을 가지고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되겠습니다.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맞고요.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 재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이거 계속 쓰여지는 법규정이네요. 그죠?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또 있네요. 예, 계속 두 문제씩 나왔나 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손해평가반 하나, 교차손해평가 하나 이렇게 딱 나왔어요. 9회 때도 그렇고 10회 때도 그렇고. 그죠? 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야, 틀린 걸 고르는 거네요. 교차손해평가랑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재보험사업자 상호간의 농업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교차에 평가하는 겁니까? 재해보험 사업자가 상호간이 아니죠. 누구 상호간입니까? 그렇죠. 손해평가인, 그죠? 손해평가인 상호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고요. 2번. 동일 시군구, 시군, 쟤는 그냥 요게 실어갖고 시군 자치구라고 아예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예, 시군 자치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예, 너무 쉽습니다. 3번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거대재해 발생으로 신속하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역손해평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평가반하고 교차 손해평가에 대한 법 규정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필요한 공부를 이제 드디어 할 거예요. 예, 앞에는 너무 간단하고 법 규정이 간단하고 문제도 그냥 막 그건 뭐 대충만 알아도 풀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제가 가볍게 이렇게 넘겼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손해평가에 대해서 제조사에 대한 절차가 어떤지 검증조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뭡니까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법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세하게 하나하나 뭡니까 차분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